됐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저 나름 목표를 잡았더라고요. 다이어리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래서 켈리님은 90일 채우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90일. 네, 무조건 90일 채운다. 그러니까 90일 그러니까 채우기 전에는 안 끝낸다고 제가 저희 했더라고요. 90일 넘었나? 90일 넘지 않았나? 안 넘었어요. 지금 애들 아직 안 신청을 넘었어요? 구, 어, 9월 뭐 9일, 90일이 이렇게 길었단 말이에요? 네네, 9월 8일이 90일이에요. 그래서 9월 9일 어, 날 애들을 신청하시니까 지금 이제 8일 남은 거잖아요. 아, 그러네.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제가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제가 점순이는 아닌데 막연하게 그 연령을 쓰면서 9월 9일에 다시 클래스를 시작하고 싶은데 일기가 끝나는 날이 그날이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9월 9일이에요. 애들을 멋지게 성공해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딱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무튼 제가 끈을 못 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비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저는 이제 오래전에 개설하시고 글을 좀 써 놓으셔서 그 90일은 문제가 초보니까 저도 몰라서 90일은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주제를 좀 뾰족하게 다듬어 가면 되겠다. 그리고 게시글을 늘리면 되겠다. 요게 제가 이제 방향을 잡은 거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블로그 책을 5권째 보고 있는데, 와, 기본적으로 쉬면, 그러니까 책 2권 읽을 때까지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 뒤부터는 이제 대동소이한 거예요. 다 내용이 거기서 거길 수밖에 없겠죠. 이제 주제가 블로그니까.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무조건 쉬면 다시 90일 카운팅을 한다는 맞아요. 거더라고요. 예, 음, 예. 그거, 그렇고, 이제, 그렇다더라고요. 예, 최소 게시글이 50개. 그건 지금 넘으셨어요. 50개 넘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신청을 해보시라고 한 게 그 전에 했던 전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다른 거랑 다르게 뭐 15일 이내 다시 신청 금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신청을 하시고 또 9일 날 또 해보는 거죠. 딱 90일 된 날에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통 주제로 생각했던 게 시간 가계부랑 음, 그러니까 책을 이제 꼭 셋이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다움이 뭔지 그걸 좀 캐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책에서 판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이 책 저쪽에서 똑같이 말하는 것들은 그거는 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시간이 바로 제가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수업이 9시부터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이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나요? MKY에서 그 블로그 수업을 하시던 분이래요. 네, 네, 박재희님. 예, 예, 잘 아시네요. 그래서 그분하고 진행을 제가 안 빠지고 잘해서 질문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질문거리가 있으시면 책에는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레이아웃에 대해서는 별로 책에서 다루지를 못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블로그 강의하시는 분들도. 근데 지금 읽는 책에서 레이아웃이 나오더라고요. 5번째 책에서. 근데 자세하게 다루진 않아요. 근데 저는 제게 자꾸 틀어져 갖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전 제 멋대로 해서 그랬구나라는 걸 이제 그 새삼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없는 틀을 내가 갖다가 끼우니까 자꾸 프로필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상하게 되는구나. 이제 그거를 깨쳤어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건가? 잠시만요. 공유해서 순서대로 할게요. 제가 자꾸 3000% 잘 빠지니까. 자, 여기 이제 애드포스트 글자 수가 뭐 되게 카talog 통신이 되게 많잖아요. 뭐 1500자 해야 된다. 저도 그 인증해서 아침에 보여드리는 게도 항상 1800자를 작성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뭔지 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제 게시물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때 지난번에 켈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엔서포트를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글자 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천자를 기준으로 천자 미만의 게시물을 올렸을 때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하루 인증하는 저의 루틴만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이런 경우 이제 글씨가 별로 들어갈 게 없어요. 간략하게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중간에 애드 삽입이 안 돼요. 음, 그 차이인 것 너무 같더라고요. 짧게 네. 머물어서 그렇구나. 네, 너무 짧으니까 애들을 넣어주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천자 이상의 게시물이었어요.
의도해서 이렇게 쓴 건 아닌데 이제 책 발췌하고 제 얘기 잠깐 붙이니까 천자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에드가 붙기 전에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일 수도 있죠. 이렇게 중간에 에드가 나와요. 에드 하나.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이웃수가 많으면 방문자 이웃수가 아니래요. 방문자 수가 많았을 때 노출되는 그 뷰수에 따라서 이제 뭐 이런 유언이 이렇게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내려가다 보면 또 이렇게 붙죠. 그러니까 글 길이가 길면 최대 3개까지는 붙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붙고 그다음에 이 말하자면 여기 파워링크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3개가 붙는 거예요. 글 길이에. 그래서 그 기준인 거지 AI가 이거 사람이 검수하는 게 아니라 AI가 검수했을 때 글 길이가 충분하면 그 문맥에 들어있는 단어에 맞는 키워드를 걔가 찾아서 그 광고를 넣어준대요. 그러니까 나랑 결이 다른 광고가 들어온다는 거는 내가 글 속에 무슨 그런 키워드를 넣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천자라는 거죠. 천자 이상이 되면 애드가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되고 짧으면 애드가 안 붙는 그 차이더라고요. 네, 이거 한 건. 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블로그 독자는 두 부류래요. 하나는 이거 글 보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누굴까? 좀 황당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하나가 AI래요. AI가 먼저 읽고 얘가 이제 분류를 하기 때문에 AI가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아, AI 도움을 너무 많이 받으면 얘 알겠다. 걸르잖아요, 알고리즘이. 얘는 사람이 쓴 글을 좋아하고 뭔가 자기 경험을 토대로 글을 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로그의 고객을 생각한대요. AI가. 그렇기 때문에 AI를 먼저 생각하고, 근데 또 너무 AI에 맞춰서 글을 쓰다 보면은, 소비자가, 그러니까 이웃이 이제 안 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조율해서, 그러니까, 아, AI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걸러진 다음에 얘가 그래서 노출을 시킬 건지 말 건지를 얘가 먼저 검수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이 본다고 생각해서 그 두 사람을 생각하래요. AI, 이웃. 그리고 시즌별 키워드 지난번에 호랑이 그 국립박물관 가신 거 그게 막 떴잖아요. 그러니까 방학이어서 그때 이제 이벤트로 어디 가는 아마 위치가 떴을 수도 있는데요. 책을 보니까 설날, 어린이날 우리나라는 왜 이슈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해당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쓰면 된대요. 그랬을 때 당일날보다 하루나 이틀 전, 하루나 이틀 전에 올렸을 때 제일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형 해시태그는 이미 그 파워 블로거들이 다 잡고 있어서 의미가 없으니까 틈새 내지는 대형 해시태그, 이렇게 뭐 어린이날은 누구나 쓸 테니까 그 뒤에다 뭐 하나 조금 같이 연결될 만한 연결고리를 집어넣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고, 주말에 글쓰기는 거의 주말에 하루는 나가실 거잖아요. 그쵸? 나가시죠. 아이들 때문에. 그러면 출발할 때부터 사진을 찍으시래요. 차에 탈 때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현장 글쓰기 할 때는 일단은 업로드하면 얘가 그 데이터 센터에서 그 사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그럼 내 앨범에서 지우시면 돼요. 일단 저장을 해 놓으시면. 다시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저장해 놨던 거를 어, 만약에 글을 발행하고 다시 노트북에서 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진을 못 읽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테두리 넣고 싶어도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스마트폰에서 작성했으면 스마트폰에서 가능한데 일단 내 핸드폰에 그 데이터는 지울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주차장부터는 꼭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차가 어떤지, 그리고 들어갔을 때 메뉴판, 영업시간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그래서 10컷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쫙 이렇게 사진을 먼저 그 스마트폰에서 플러스를 열면 이제 게시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진을 주주주주 그냥 올리래요. 그때 못 쓰더라도 일단 올려놓고 그 사진 밑에 세 줄씩 그냥 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사진에 대한 설명 그렇게 하면 충분히 넘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주말에 아니라 지난주에 그 하늘비님 쓰신 거 보니까 되게 그 사진이랑 그 설명이랑 되게 잘 맞춰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런 글을 잘 쓰시는구나. 그리고 글 쓸 때 되게 신나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나요. 어, 어떻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조금, 아, 이런 게 나한테 맞는 글인 것 같아 라는 게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하늘피님 같은 경우는? 그쵸. 그리고 그걸 네. 기점으로, 예, 해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주제별 프레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언급한 책이 있었는데, 저희 글쓰기 보면 오른쪽에, 제가 들어가 볼게요. 제가 다시 어디로, 필담이 없는데 들어가서, 음, 보여드리고 사는 게 나으니까. 저는 이제 이쪽 다 아직 안 보이거든요. 그 기능들이 쫓아다 보니까. 근데 어, 모든 책에서 언급한 건 아닌데 두 권 정도에서 나왔어요. 여기 오른쪽에 템플릿 지금 보이시죠? 네. 네. 템플릿, 아이고 제 거 이거 치울게요. 템플릿을 이렇게 열면 여기에 추천 템플릿, 부분 템플릿이 있는데 그 저자님이 추천하신 거는 부분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가져와서 이걸 하나, 그러니까 임시 저장을 해놓으래요. 그럼 이 글씨를 따다다닥 지워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그냥 넣는 거예요. 아, 나는 오늘 이제 파티푸드가 아니라 오늘 뭘 말하자면 그냥 저녁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저녁 메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템플릿을 하나 저장해서 내 템플릿을 저장을 해두래요. 그러면 요거 템플릿을 꺼내서 그냥 이 형식에 맞춰서 오늘은 말하자면 멸치볶음 한다 칠게요. 멸치볶음. 그럼 요 틀 그대로 이제 내가 멸치 볶은 요리를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이걸 그냥 이들을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끌어와서 메뉴만 바꾸면 돼요. 멸치 볶음을 말하자면 뭐 다른 거, 뭐 고등어 조림 이런 식으로 바꾸면 내 템플릿이 약간 통일감이 있게 이 홈피드가 좀 꾸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임시 저장해 놓으면 모바일에서도 쓸 수 있다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임시 저장으로 눌러 놓으면은 모바일에서는 템플릿을 불러올 수 없는데 그 임시 저장한 거를 다시 꺼내서 내가 글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몇 개 미리 어, 여기에다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된다는 거죠. 저장을 하면 여기 이제 리스트에 쭈쭈쭈 이제 있겠죠. 지금 제목 없음을 해놨는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다시 놓고 제목을 여기에다가 저녁 반찬. 그래서 내가 몇 개씩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내가 오늘 요리에 대한 걸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불러와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씩 내 부분 템플릿을 저장해 두면 훨씬 글쓰기가 수월하다고 얘기를 해서 이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휴대폰 환경 설정. 요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 휴대폰을 일단 네이버 블로그를 열어보실게요. 공유할 줄 몰라서. 열으시면 오른쪽 상단에 그 삼설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눌러보시고 화면을 조금 내려보시면 환경 설정이 있어요. 공지사항 밑에. 네. 그거 눌러서 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둘, 셋. 글쓰기 기본값 설정 두 번째네요. 이거 클릭. 네. 하시면 아래로 내려오셔서 기본 서체 설정이 있어요. 그 전에 첨부 이미지 크기 누르시면 지금 몇으로 되어 있어요? 900이요. 900이요. 이거는 너무 커서 사람이 읽었을 때 되게 피곤하다 하더라고요. 480이 제일 이상적이래요. 480에 체크 하고 나가실게요.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기본 서체 설정. 제가 글을 보니까 어, 켈리님은 아무래도 그런 정보를 주는 글을 쓰시기 때문에 저는 밑에 보면 정렬 방식 있잖아요. 양끝 정렬이 네.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천자는 음, 넘기시는 것 같아요. 양끝 정렬하시고요. 음, 하늘빛님 같은 경우는 가운데 정렬이 지금 글쓰기에 맞으세요. 그걸 맞춰 하시고, 그리고 저는 16에다 했는데 제가 마루부리로 바꾸니까 글씨가 폰트가 좀 작더라고요. 다른 나눔 스퀘어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제가 한 두 개 정도는 19로 맞춰봤어요. 그러니까 왜 노안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독자층이 40대 이후다 그러면 16에서 19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몇으로 되어 있으세요? 16, 15. 15. 어. 켈리님 거 제가 봤을 때 약간 작다 생각했어요. 16을 많이 음, 써요. 16이 제일 대중적이고, 저 같은 경우는 네. 몇 되지도 않지만 독자층이 거의 50대 이상이에요. 그래서 19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16에서 19는 내 구독자가 대충 연령대가 이렇다 그러면 말하자면 두 분은 40대시니까 16이 적당할 것 같아요. 저는 19로 한번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정렬도 이렇게 되면은 기본 내가 글쓰기 할 때 이제 나가실게요. 이렇게 하시면, 서체는 원하신 걸로 하세요. 근데 정보성 글쓰기는 마루브리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블로거도 이렇게 많이 보니까 그런 정보를 주는 글들은 마루브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글을 쓰실 때, 어, 도화지를 열면 이게 기본 세팅이 돼서 나와요. 그걸로 쓰고 내가 변경, 그 다음에 뭐 강조하고 싶은 거는 폰트 하나, 두 개 정도는 바꿔줘도 괜찮지만 너무 많은 폰트가 있으면은 그것도 가독성이 되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뭐 필기체, 손글씨 이런 거는 별로 비추더라고요. 차라리 색깔을 넣어서 좀 다르게 하라. 그래야 조금 피로도가 덜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저자들마다. 그렇게 설정을 해서 들어가셔서 글 쓰면은 그렇게 내가 수정하지 않는 한 기계 이제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는 거더라고요, 핸드폰은. 그게 네, 중요한 거였어요. 책을 보니까. 그리고 키워드 분석은 제가 지난번에 왜 최저가 점수 쓸 때 좀 그 불덱스인가요? 그때 왜 네, 할비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그 네, 사이트 들어갔을 네. 때 왜 낮았었잖아요. 그게 저는 수시로 수정을 했어요, 예전에. 수시로 음, 수정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수정은 두 번까지만이라고 어디서 들었어요. 제가 그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많이 자주 바꾸면 이미 발행된 글에다가 자꾸 바꾸면 얘가 그거를 어, 지수를 낮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C에서 작성을 하고 작성이 편하니까 모바일에서 한번 열어서 글을 보고 거기에서 그냥 발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정을 그러면 한 번 정도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정을 최소화하라고 했고요. 검색을 제가 해보니까 시간 부자를 붙이면 켈리님 게시글이 첫 화면에 하단쯤에 나와요. 근데 시간 띄고 부자를 치면요 상단에 나와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듣기 그래요? 네네. 제가 지금 나만의 키워드를 지금 빨리 선점해야 되는데 시간 부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오래 해오셨던 분들이 이미 메인을 잡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저도 아예 들어가서 네. 검색을 해볼게요. 시간 부자로 태어난 이유. 네, 딱 나오잖아요. 이게, 네. 어, 이웃수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나오는 게, 시간 부자랑, 띄어쓰기 했을 때, 이렇게 시간 부자 책자가 나오고, 지금 제 화면에 세 번째로 나와요. 그리고 네. 상위에 걸린 거예요. 통합 검색에서. 음, 하나, 둘, 셋.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붙여볼게요. 시간 부자를 단어로 붙이시면, 도서가 나오고, 이렇게 파워 블로거들이 먼저 나와요. 윤 대표님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윤 대표님 것보다 더 아까 위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매뉴얼을 알면은, 이게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 엄청, 음, 그러니까 쭈쭈쭉 내려서 저기 하단에, 뒤로 갔네요, 오늘은. 아까 하단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 그렇게 뒤로 밀린 이유는 시간 부자를 소재로 또 다른 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렇게 올려주는 글이 최신 글이 넘버 원이에요. 최신 글이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이웃 방문자 수가 많은 글이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음, 초보면 글을 그래서 자주 올려야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나 음, 봐요. 그래서 일일 일포, 그런 말도 있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띄고 부자 하면 아무튼 처음에 그 파워 다섯 개가 딱 묶어져 있거든요. 그 화면에 딱 떠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구나.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약간 그래서 오타를 가끔은 의도적으로도 쓴대요. 네. 오타를 잘못 쓰면은 펜트하우스 이걸 갖다가 어이인데 아이에로 썼을 때 그 상위에 노출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일부러 그렇게 맞춤법을 틀려서 드러내려고.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래요. 검색하는 연령대가 맞춤법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띄어쓰기나 이런 거. 그랬을 때 음, 붙였었을 때 이게 훨씬 더 노출 잘 될까? 띄었을 때 많이 잘 될까?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느낌표, 따옴표 이런 걸 되게 많이 썼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궁금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물음표를 넣지 않잖아요. 그냥 그 단어만 넣죠. 음. 그래서 제목에는 절대 넣을 필요도 없고 넣으면 그 AI가 굉장히 전력을 많이 쓴대요. 이거 무슨 글자일까? 그래서 이렇게 누락시킨다 하더라고요. 음, 이거 해석 불가 그러면 걔가 누락해버린대요. 사람이 이걸 검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절대로, 제목에는 따옴표, 뭐, 괄호, 소괄호, 이거 절대, 그, 콤마도 찍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게 이제, 블로그 지수가 낮게 평가된다 그러는 얘기가 맞는데, 정확한 건 네이버 측에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10% 정도 이제 그게 들어갔을 때는 그냥 넘겨주기도 한대요. 근데 그런 경우는, 파워 블로거들. 그래서 그들은 실수를 해도 10% 정도 이제 다운표나 이런 걸 넣었는데도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런 게 누적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체량에서 10% 이상이 넘어가지 않으면 노출을 시켜준대요. 근데 우리 같은 초보는 그런 거 넣었다가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목은 키워드를 넣는데 밍밍하게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노출이 되려면. 근데 이런 거 신경 쓰면 너무 피곤하죠. 그래서 켈리님은 키워드 잡으실 때 시간 부자에 대한 글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음. 키워드를 잡으셔서 제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생뚱맞은 제목은 또 이제 얘가 걸른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키워드를 5번 반복하라, 뭐 책들은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AI가 봤을 때 하나만 나온 것보다 그 단어가 여러 개 나왔을 때, 아, 이거는 이거에 적합한, 이 내용이구나라고 파악을 해서 걔가 이제 노출 지수를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키워드를 5번 반복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 그렇게 적합도 검사를 한다면 시간 부자에 관련해서 글을 쓰고 있는 거니까 이게 맞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키워드로 제목에 이걸 잡았다 그러면 문맥에 맞게 적당히 5번 정도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은 얘도 이제 그 또 마이너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늘빛님은 일상이나 나들이 하실 때도 그러니까 그 장소를 또 언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가셨던데. 네,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요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글이 점점점 길어지니까 그 문단에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프롤로그는 세팅을 제가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너무 제 멋대로 해서 정렬을 못 잡아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음, 일반 그냥 글쓰기를 하시면 굳이 이게 필요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되게 들어오면 블로그를 먼저 보여주게 세팅이 되더라고요. 근데 프롤로그를 누르면 저도 제가 책 보면서 계속 고쳐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엉망으로 됐잖아요. 그 레이아웃에 대한 거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정리를 잘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열이 안 맞고 이게 나란히 있어야 되는데 블로그를 보여드릴게요. 블로그 기준으로 잡으면 잘 맞거든요. 네, 이렇게 그냥 정렬이 맞게 나오는데 프롤로그만 들어가면 음. 그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맞는 규격 그 폼을 쓰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블로그에서 권하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멋대로 하면 뭔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프롤로그에 프로필을 걸으래요. 그랬을 때 나를 드러내는 특히 이제 켈리님 같은 경우 사업을 하시니까 여기에다가 사진이랑 제가 준비해서 오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 이제 프로필을 거는 거 이거는 수시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일반인들은 프롤로그까지 들어가 보진 않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프롤로그라서 프로필을 본대요. 이걸 보고 제안이나 음. 협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을 생각하고 있으면 프로필을 꼭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거는 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군지 내가 나에 대한 키워드라든지 이거는 좀 내 기준으로 쓰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싶은지를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쓰실 필요는 없고, 저는 이제 방향성이 다르니까 제 멋대로 하는 편이거고요. 그 밑에도 이제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필 거는 거를 제가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관리, 메뉴, 글, 동영상 관리를 들어가셔서, 프롤로그 들어가면, 프로필 걸기를 체크해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안 하고 말하자면 하늘비님 같은 경우는 아직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은
다들 추천하는 게 이미지 강조더라고요. 글 강조가 아니라 이미지 강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글 목록에 어떤 걸 먼저 넣을 건지. 그럼 난 언더라인을 먼저 넣고 싶어. 그리고 이제 몇 줄 넣을 건지 한 줄씩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가볼게요. 다시 블로그가 어떻게 됐는지. 내 블로그. 음, 다시 블로그.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고 싶은 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비님한테 적합한 걸 수 있고요. 지금 비즈니스를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근데 켈리님 같은 경우는 음. 그렇게 프롤로그에 사진을 프로필을 걸으시는 게 훨씬 네, 사업적으로 관리 들어가시면 프롤로그 이건 수시로 바꾸시면 돼요. 이걸 걸고 싶으면 이걸 걸고 프로필 걸기를 하려면 이렇게 프로필 걸고. 그러니까 개인이 이걸 보질 않고 모바일에서는 어차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업 제한은 거의 이제 PC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훨씬 더 전문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프롤로그를 눌렀을 때만 보여요. 누르지 않으면 그냥 블로그 상태 보여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주제어가 여기에 나오는 거래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테고리는 되게 보니까 4개를 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3개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제가 경험했을 때 어떤 거였냐면 처음에는 제가 드러내고 싶은 거를 몇 개 걸었어요. 근데 4개가 넘어가니까 자꾸 깨져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엔터 친 것처럼 되고 균형이 안 맞아서 저는 이제 나중에 3개를 올렸거든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3개가 올리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그거를 잘 모르니까 그냥 다 나열해서 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3개 정도가 제일 적당하고 이거 올리는 방법은 또 관리로 들어가셔서 블로그 들어가시면 여기서 내가 이제 아까 저는 3개를 걸었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먼저 보이고 싶은 거는 순서를 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카테고리 큰 걸로 다 넣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고 나는 이번에 블로그 학습으로 넣을 거야. 그럼 블로그로 해서 하면은 아까 거기에 대표 그 바에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고 싶은 거. 근데 만약에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넣잖아요. 이게 큰 카테고리고 이게 작은 세부 카테고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최신 발행 글이 맨 위에 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부 카테고리를 넣어주면은 최신 글이 아니라 이 발췌도구에서 최신 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부각시키고 싶은지 그거를 선택해서 아까 그 대문에다가 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그래서 저는 여기를 오나님 같은 경우는 테일리님 같은 경우 여기 왼쪽에 카테고리가 뜨잖아요. 저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밑으로 내려가게 하면 안 된대요. 너무 드래그를 많이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를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까지. 그리고 나머지 다 세부를 집어 넣어주는 게 좋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POD 출판을 반려가 됐어요. 저는 오늘 개운하게 해결되고 기분 좋게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반려가 되는데, 반려된 이유가 책 표지에 이름을 안 써서. 아, 오 마이 갓. 어떡해. 막 근데 거기에 이제 주의사항 이런 거 그 매뉴얼을 다 하나하나 제가 한 줄 한 줄 읽고 그걸 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너무나도 이름은 기본적인 거라 그걸 이제 하질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는 개인 출판이니까 자기네 교보 퍼플로그를 넣어서 그것만 열심히 이렇게 넣었는데 반려가 왔고 또 한 가지는 개인 출판이 너무 많은지 원래 2, 3일 안에 이게 결정이 난다고 했거든요. 회신이. 근데 그게 아니고 음, 지금 되게 많이 밀려 있대요. 그래서 오, 반려조차도 4일 만에 반려 처리 결정이 났고 또 넣어서 막 메일을 저도 이제 보는 거죠. 왜냐면 저 나왔다 다시 튕겼다 다시 들어간 거잖아요. 빨리 해달라고. 근데 그 아니라 다시 뒤에 줄 서야 되는 거고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인쇄소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책 뭐라 그럴까? 책 이름 이제 이름 안 쓴 거 다시 넣었고 그 책에 이제 문제가 되는 말하자면 몇 장 이상해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이 또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서 그 컴퓨터로 보정 이제 그 보는 애들이 보고 이제 인쇄소로 넘기나 봐요. 그러면 색상이나 이런 게 또 안 맞으면 다시 올 수도 있는데 일단 넘어가면은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마음이 급한 게 이제 저작권 때문에 되게 마음이 급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고요. 자세한 건 내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메일을 들어갔더니, 아까 이런 메일이 왔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더 큰 걸로 확대해서, 제안 메일이 왔어요. 이거는 이제 보이시죠? 네. 어, 그러니까 이 글을 그러니까 꼼꼼하게 쓰면 영업하는 사람들은 보나 봐요. 목녀님의 퇴근 후 10분 블로그 하면 월급만큼 벌까요? 글을 보고 연락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뭐 해달라고 게시글을 해주면 뭘 해주겠다는 그런 메일이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읽는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저자님은 블로그를 좀, 그러니까 이웃수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글을 좀 양질의 글을 쓰게 되면은 관련 협찬 제안이 오기도 한대요. 그리고 내가 탄탄하게 써놓으면 업체에다 제안을 하면은 그쪽에서 수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 방법은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막 체험단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 방법보다 아예 회사를 상대로 나 이렇게 블로그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협업할 수 있으면 뭔가 협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잘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와서 이렇게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링크에서 주문하게 되면 건당 여기 10,000원 보이시죠? 10,000원을 준다는데 저는 이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문자가 있어서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와서 클릭하면 클릭당 단가가 있고 여기서 휴대폰 신청을 하게 되면 건당 10,000원이 붙는다 이렇게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 블로그에다 그런 걸 게시글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는 아직 생각이 없어서 그냥 일단은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것도 잘 보이실까요? 자꾸 거꾸로 가네. 페이지당 글 개수가 제가 1개에서 3개만 하세요고 처음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책을 네. 보니까 1개여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글을 읽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엉뚱한데 하트를 달고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 자체를 싫어한대요. 이거 읽는 사람들이 음, 모바일로 봤을 때. 그래서 1개, 1개를 추천하라는, 그러니까 이게 2개, 그러니까 지금 5번째 보고 있는데 2권에서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1개 정도가 적당해서 거기서 보고 왼쪽에 카테고리가 나왔을 때 거기서 다시 클릭해서 다른 글을 보게 하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댓글이라든지 공감을 엉뚱한 데 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당 글수는 하나로 욕심내지 말고 딱 하나로 정하는 게 깔끔하고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건 초창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29명 이렇게밖에 안 들어오는데 검색어로 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랐는데 키워드를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런 시의성 관련된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 통계 보시는 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인기 이게 유입되는 검색어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까 보신 것처럼 띄어쓰기를 안 한 경우가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띄어쓰기해서 우리가 검색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제목을 이렇게 정할 건데 이게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네이버 그 검색창에다가 타이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 완성으로 밑에 뜨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 음, 고르셔도 돼요. 거기서 하나 고른 다음에 이거 누구나 쓰지 않는 키워드를 옆에다가 그러니까 비슷한 말하자면 대형 파워 블로거들이 쓰지 않을 법한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게 좋다고 그래서 동네가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해요. 동네 지명. 음, 그러면은 특히나 이제 맛집 같은 경우는 가서 우리가 낯선 데 가면은 지명 어디 맛집 찾잖아요. 그래서 아마 검색이 훨씬 많이 들 수도 있고, 최신 글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보니까 금요일에 쓰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장소에 해당하는 음, 거는. 토요일에 감사 검색까지 전날 검색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전날 오전에, 금요일 오전에 쓰는 게 위치글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쓰시려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건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또 빠뜨린 게, 뭐가 있을까?
아, 그리고 이제 그 성공 요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꾸준함, 키워드, 사람, 그러니까 이웃 관리.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열어놨더니 서로 이웃을 되게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XX 치니까 그냥 이웃으로 되더라고요. 거절을 하니까. 근데 이 음, 저자님, 예, 그냥 이웃으로 돼요. 그러면 나도 가서 이웃으로 눌러줘요. 근데 그 기분 나쁘면은 그냥 가버려요. 그럼 나도 그냥 팔로우 안 하면 돼요. 왜냐면 그렇게 의미 둘 건 아니고 서로 소통하지 않은 관계는 말하자면 업체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음, 블로그가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다 맡기고 개인도 내 계정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런 거에 상처받지 말고 이웃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거를 추천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렇긴 한데, 방문자 수가 중요한 거지, 네이버 측에서도 그 이웃수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근데 제가 아까 그 강사 인지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다 내가 체험단이나 이런 걸 신청할 때는 이웃수가 중요하겠죠. 왜냐면 겉에 보여지는 걸 기준으로 그들은 이제 선정을 하니까. 근데 체험단 하지 않을 거면 좀 옥석을 골라서 내 이웃으로 이렇게, 저는 그렇거든요. 좀 창피한 거 싫거든요. 좀 그래서 그러는데 서로 이웃을 지금 막 얼른 말하자면 내 블로그를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막 받아주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정말 난감해지니까 욕심내지 말고 긴 호흡으로 가라는 얘기를 이제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짧으면 6개월, 보통 1년 정도는 네, 투자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일일 1포스팅을 한다는 목적으로 한 달에 음, 25건은 좀 이렇게 발행하면 성장을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들. 그리고 이제 아까 음, 애드가 붙는 기준은 글자 수 1000자. 그리고 사진 촬영 순서대로 업로드해서 글을 써나가는 거 말씀드렸고, 글 개수, 아까 그래서 글 개수 1개, 그다음에 제목 칸에, 그거. 제목 칸에다가 사진을 넣지 마시고요. 저도 사진을 넣었었거든요. 하늘빛 님도 사진을 거의 넣으세요. 근데 켈리 님은 한 번 안 넣으셔서 제가 사진 넣어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그 사진이 아니라 대표 사진을 음, 선정해주면 그게 노출될 때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내 게시글에는 제목 그 칸에는 글만 잘 보이게 들어왔을 때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목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얗게 되게. 여기에는 사진을 넣지 않으실게요. 그게 훨씬 더 깔끔하고, 음, 그리고 내가 대표 사진을 이렇게 정해주면 되잖아요. 내가 정하지 않으면 얘가 지 맘대로 정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 음. 사진은, 그 대표 사진은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냥 얘가 랜덤으로 정하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대표 사진을 찍어주시고 글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해상도 좋은 사진으로 깔끔한 걸로 글 분위기랑 맞는 사진을 꼭 넣어라. 그리고 그 분위기에 맞는 내 저장된 사진이 없다 그러면 디서 캡처를 하셔갖고 한번 가공을 하시래요. 캔바 같은 데서 이렇게 음. 제가 지금 원고지 툴로 한번 지금 시험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 나만의 뭔가 프레임을 막 너무 동일하게 진짜 쫙 이렇게 하는 건 또 너무 인간미가 없으니까 그냥 내 카테고리별로 약간 아까 템플릿처럼 이렇게 정해서 툴 프레임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1분도 안 남았대요. 음. 이 교시로 하면 좋은데 지금 9시부터여서 도움 되셨어요, 그거는? 어떤 거요? 그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오늘이 챌린지. 오리엔테이션. 오늘이 아, 오리엔테이션. 예, 오리엔테이션? 이제 예, 아, 시작. 예, 그러시구나. 예, 예.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하시다가?